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산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니찬 괴담, 짧은 괴담 모음인 만큼 확실히 더 좀 집중도가 높고 재밌게 생각하는 시리즈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 파열음. 나의 체험담이다. 대학생 시절 여름에 오토바이 캠핑장에서 캠프를 하게 되었다. 밤이 되었는데도 더워서 다 같이 랜턴을 둘러싸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캠핑객들 중 누군가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를 꺼냈다. 산에 관한 흔한 괴담이 몇 차례 나온 다음 그 지역 출신 남자 대학생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캠핑장에서 살자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끝마친 바로 그때 갑자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언가 깨지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닥에 놓인 2개의 랜턴이 동시에 갈라져 있었다. 캠핑객들은 바로 이야기를 그만두었다. 야, 이런 공교로운 일이 생기면 그만둘 수밖에 없겠다. 이게 하지 말라는 경고잖아. 여러분들도 뭐 이런 좀 공교로운 일 같은 거 벌어진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게 몇 차례 있으면 귀신을 좀 믿을 수밖에 없겠다. 자,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검은 멧돼지. 나의 체험담이다. 등산 동료들이랑 같이 어느 커다란 고도로 캠핑을 갔다. 자연이 풍부한 섬으로 바닷가에선 물고기가 낚이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버섯을 딸 수도 있었다. 우리는 모래밭에서 캠핑을 했는데 한밤중에 텐트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 묵직한 게 텐트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음을 굳게 먹고 텐트 바깥을 보니 커다란 검은 멧돼지가 남은 음식들을 먹어 치우고 있었다. 산에서 내려온 건가? 하고 깜짝 놀라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용히 있었다. 다음날 아침 텐트 주위를 확인해 보니 남은 음식들은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모래사장에 남겨진 발자국은 우리들 것밖에 없었다. 캠핑은 그날까지만 하고 돌아오기로 했다. 발자국이 없다라는 거는 약간 영적인 존재다, 뭐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멧돼지가 그리고 좀 무거울 텐데 발자국이 안 남을 수가 없을 텐데. 근데 또 그 좁고 발이 그 사람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없어질 법도 한데. 아무튼 검은 멧돼지 이야기였고요. 커다란 검은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이 해준 이야기다. 친정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뒷산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낡고 쇠한 신사가 있었다. 무심코 신사를 한 바퀴 둘러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신사 토리 위에 아빠보다 더 큰 검은 개가 있었어. 하지만 그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여러분들 아이가 산 같은 데 가가지고 저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좀 섬뜩하긴 할 것 같은데 애니까 그냥 상상력 발휘해가지고 말한 걸로 그냥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애한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애가 막 얘기를 한대요. 되게 따뜻했어. 물이 되게 많고 막 빨갰어.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게 되게 신기하긴 한데 어린애가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저는 약간 상상력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 그냥 봤나 보다 싶을 거라고요. 검은 개를 봤나 보다 싶을 것 같아? 그러면 진짜 귀신이 있는 거잖아. 너무 무섭잖아. 애들이 귀문 열려있다는 말이 있어서 소름일 듯. 그런가? 저는 싱크빅 돋네 이럴 것 같은데. 다 기억하는데 시간 지나서 사라지는 기억인 거지 상상은 아닐 거예요. 표현이 짧아서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커다란 검은 개의 이야기였고요. 자, 바로 다음 이야기, 그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해준 이야기다. 학창시절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캠핑을 하고 있을 때였다.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나왔다. 이 캠프장 근처에 투신 살자 하는 사람이 자주 나오기로 유명한 절벽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잘 시간이 되어서 불을 끄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렸다. 폭! 캠프장 바깥에서 희미하게, 하지만 모두들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아무도 그 소리를 확인하러 나가지 않았다. 물어볼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그 찾으러 가실 겁니까? 이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좀 무섭긴 하다. 투신 살자는 사람이 자주 나오는 곳이면 분명히 투신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걸 굳이 보러 가진 않을 것 같아.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 경찰에다가 다음날 연락해가지고 여기서 소리가 났다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딱 요 정도만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뭐 그냥 오라고 귀찮게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경찰을 부르긴 해야지 않을까? 무서워서 찾으러 못 갈 듯. 저도 애초에 무서워서 그런 건 못 가요. 모르고 갔겠죠? 저도 그거 알면 그거 안 갈 것 같긴 해. 바로 유튜브 틀고 찍으면 구독자 10만 된다. 무섭잖아. 저는 안 갑니다. 흉가도 안 가는데.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녹색을 띤 무언가. 나의 체험담이다. 학창시절 혼자서 산을 오르다가 겪었던 일이다. 1인용 텐트에서 쉬고 있었는데 밤중에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서 눈이 뜨였다. 텐트랑 내 몸 사이에 초록색을 띤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다. 가스 같은 느낌으로 건너편이 비쳐 보였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눌러보니 부드럽고 탄력이 있었다. 따뜻했다. 힘을 좀 더 주자 녹색 무언가 속에 손이 파묻혀버렸다. 녹색을 띤 무언가는 당황한 듯 텐트 틈으로 빠져나가 사라져버렸다. 텐트 안에는 아주 맑은 오존향 같은 냄새가 남아있었다. 야, 이게 뭐야? 슬라임인가? 가스 같은 느낌으로 건너편이 비쳐 보이는 거면 젤리? 그런 느낌? 와조스키? 와조스키가 뭐야? 이거 마이크 와조스키. 여기 안에 손을 넣은 건가? 몬스터 주식회사 초록색 그 괴물 있잖아요. 그거다. 근데 이게 건너편이 비쳐 보이진 않잖아. 와조스키는 아닌 것 같죠? 저거네? 다 좀 일리가 있긴 해. 오존향은 뭘까? 뭔가 피톤치드 그 자체 좀 그런 느낌인가? 잘 모르겠고요. 녹색을 띤 무언가라는 괴담이었고, 자, 다음 이야기. 사람 형상의 모래입니다. 지인이 해준 이야기다. 깊은 산속의 시냇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강변의 모래밭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쪽 발이 푹 빠졌다. 마치 모래 수렁에라도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좀채 빠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같이 온 친구한테 부탁해서 당겨달라고 했다. 힘을 줘 당기자 스륵하는 느낌으로 발이 빠졌다. 그런데 모래 속에서 그의 발과 같이 끌려 나온 게 있었다. 모래로 된 사람의 상반신이 양손으로 그의 발을 꽉 붙잡고 있었다. 두 사람이 몹시 놀라는 동안 그 형상은 금세 무너져 그냥 모래더미가 되어버렸다. 그 이후로 그들은 모래밭에서는 절대 걸음을 멈추지 말기로 했다. 왜? 모래로 된 사람의 상반신, 샌드맨인데 샌드맨? 이게 뭘까? 목이 뭐야? 그냥 모래인간이죠? 착각을 한 건가? 이런 괴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기 모래 바닥 쪽에서 뭔가 이상한 가스 같은 게 나와가지고 환각을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질뻑이다. 포켓몬은 없는 거야. 포켓몬은 없는 거야. 자, 사람 형상의 모래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는 검은 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해준 이야기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서 산속에서 야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 산에는 손버릇이 나쁜 동물이 출몰하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선배한테 들었다. 그래서 다들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가방 속을 뒤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생각해서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털이 덥수룩하게 돋은 검은 손 2개가 가방 속을 살금살금 뒤지고 있었다. 그 손은 10m 이상 멀리 떨어진 잡목림 속에서 뻗어나온 것이었다. 모두들 그걸 보고 텐트 속으로 도망쳤다. 검은 손이 되게 멀리서부터 10m 이상, 팔이 10m 정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상상해보니까 되게 무섭네. 이런 거잖아. 상당히 무섭죠, 상상을 하니까. 고릴라? 근데 너무 멀잖아, 손이. 이 손은 너무 하얗다? 아무튼 검은 손 이야기였고요. 생가치로 그 할배,
그 손 느낌이 나긴 하겠다. 관절 여러 개고 고무고무다. 루피다. 루피일 수도 있고. 예. 자, 아무튼 가마라범, 루피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손벌은 나쁜 걸 라쿤이 최고인데 저도 라쿤이나 너구리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검은 손이라네요. 자, 다음 이야기 가도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이 해준 얘기다. 산속 숲에서 친구랑 야영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 비가 와서 그날은 좀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묻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도 돼? 가도 돼? 몇 번이고 끈질기게 물어오는지라 우리들한테 해만 없으면 돼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굉음이 울려 퍼지고 산사태가 일어나 야영지 바로 옆자리를 흘러내려갔다. 그들은 아침 해가 뜨자마자 바로 그 장소에서 도망쳤다고 한다. 어허, 안 된다고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건데 아쉬운데? 그러니까 함부로 오케이 하지 말라, 좀 이런 조언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가도 돼 라고 했을 때 하지 말라 했으면 열받아가지고 그냥 나까지 죽었을 수도 있어. 결과론적인 거긴 한데 잠결에 엉 했으면 그냥 점점점 이라고 채팅에 써져 있는데 그러네. 가도 돼? 가도 돼? 돼 했으면 산사태 빵 바로 즉시 사망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무섭네. 이 괴담에 대한 또 해설이 있습니다. 이 괴담은 야루카미즈라는 요괴담의 범주입니다.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상류에서 혼자 있는 사람에게 할까? 라고 말을 겁니다. 그 사람이 해도 된다고 승낙을 하는 순간 하류 쪽에서 홍수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모습은 안 보이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면 절대 승낙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야루카미즈라는 요괴담이라고 하네요. 재밌다. 이런 괴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 뭐 뱀 온다 이런 거는 뭐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손톱 아무데나 버리지 마라 뭐 이런 거는 뭐 레고 밟는 것처럼 밟으면 아프니까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괴담 같은 걸 만든 거잖아. 근데 야루카미즈는 왜 만들어진 걸까? 승낙을 하면 왜 안 되는 걸까? 좀 그런 생각, 그런 의문점 같은 게 들게 되네요. 괴담이 재밌어가지고. 아무튼 다음 이야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팥 씻기입니다. 팥, 레드빈, 아즈키 아라이라고도 일본어가 돼 있네요. 친구가 해준 이야기다. 임간학교 때 캠프에서 묵었을 때의 이야기다. 임간학교가 뭐야? 임간학교. 임간학교는 산이나 들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로 여름방학 중에 열리고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은 야영이나 등산, 수영, 극기훈련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네요. 일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행사고, 야 재밌겠다.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보이스카우트 그런 느낌이네. 일본 고딩 나오는 애니에서 국룰로 나온다? 그래요? 오, 개 재밌겠다. 자, 임간학교 때 캠프에서 묵었을 때의 이야기다. 친구가 속한 그룹은 둘째 날 밤에 텐트를 치는 장소를 몰래 바꿨었다. 그들은 첫날에 강가 쪽 자리를 분배받았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강 쪽에서 마치 쌀을 씻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즐거운 듯한 콧노래까지 함께. 인솔역의 선생님도 그 소리를 들었던지라 자리를 바꿔달라는 친구네 그룹의 요청은 금세 통과됐다. 임간학교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밤중에 강가로는 나가지 않았다. 그냥 뭐 외지인 느낌이라? 모르는 사람이라 그냥 바꾼 건가? 자리를? 누굴까요? 그냥 주변에 그냥 살고 있던 할머니가 쌀 씻은 거 아니야 그냥? 팥 씻기. 팥인 줄은 또 어떻게 알아? 아즈키 아라이라는 괴담이 또 있나? 아즈키 아라이. 나무위키에 뭐가 있어요. 아즈키 아라이, 동아시아의 상상의 동물. 팥을 씻는, 팥을이라 해야 돼요? 파틀이라 해야 돼요? 파슬이라 해야 돼요? 파슬이겠죠? 파틀이야? 와, 파틀은 진짜 좀 어렵긴 하다. 국문과 왜 그래? 국문과에서 발음 이렇게 잘 안 합니다. 파틀이구나. 팥을 씻는 일본의 요괴.
팥을 소쿠리에 담아 씻으며 쏴 하는 파도 소리를 내거나 팥을 맷돌에 가는 소리를 낸다고. 보통은 옆머리만 남은 대머리 노인이 허름한 넉마옷을 걸치고 허리를 구부려 붉은 팥을 담은 둥근 채나 소쿠리에 손을 담그고 팥을 씻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 민담은 일본의 전국에 퍼져 있어가지고 여러 지방의 동상 등 기념물이 있다. 주로 강가나 다리 부근에서 등장한다고도 하고 산속의 숯가마 부근에 등장한다고 하기도 하고, 진짜 정체는 족제비나 너구리라는 설도 있다. 팥을 씻으면 노래를 부르는데 팥을 먼저 갈까 아니면 사람을 잡아먹으러 갈까 쇼키 크크크 하면서 노래하는데, 그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강가에 접근하면 정신이 홀려서 강물에 빠진다고. 여담으로는 이놈 보고 놀라서 집에 가보면 팬티가 없어져 있다고 한다. 팬티 도둑이네. 일본 전국구 팬티 도둑. 대단한 녀석인데. 매우 유명한 장기 연재 요괴 만화인 게게게의 키타로에도 등장해서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비슷하게 팥을 씻는 노파나 쌀을 씻는 노파 또는 세탁하는 여우 등 비슷한 요괴 이야기가 있다. 신기하네요. 여기 이렇게 나오네. 여기 할아버지, 왼쪽 할아버지. 그래서 바꿔준 거구나. 그래서 텐트 장소를 바꿔준 거구나. 요괴니까. 이제 알겠다. 쇼키 크크크. 쇼키가 아주 개 귀여운데요. 예. 저 물 좀 마실게요. 쇼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셋방이라는 이야기고요. 나의 체험담이다. 깊은 산속 마을에 위치한 친구네 집에 찾아갔을 때 일어난 일이다. 집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 기척은 나는데 초인종을 울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말을 걸어봐도 반응이 없어서 뒷문 쪽으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이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떨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땅바닥에는 미세한 진동조차도 없고 집만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실례했습니다 하고 당황하며 인사를 하자 집의 흔들림은 점차 잦아들었다. 나는 그 틈에 재빨리 도망쳐 나왔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당시 친구는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어쩌면 뭔가가 그 집을 빌려서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잉? 뭐야? 집이 이 친구를 거부한 건가? 진짜 뭔가가 그 집이 빈집이니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초자연적인 녀석이. 몬스터 하우스 생각난다. 그건 또 뭐야? 몬스터 하우스. 아, 뭔가 영화구나. 공포 영화 같은 거?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인데 공포 코미디 3D 애니메이션 영화. 신기한데? 이미지 좀 볼까? 야, 진짜 악동처럼 생겼다. 진짜 귀엽다. 약간 해리포터 잘 괴롭히게 생겼는데? 해리포터다. 론 여자 버전. 자, 아무튼 셋방이라는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는 여우에게 홀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이 해준 이야기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시절이었다. 그의 작은 아버지께선 친구랑 둘이 암시장에서 물건을 매입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 매일 아침 일찍 리어카로 고개를 넘어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여우를 만났다고 한다. 친구가 돌을 던져서 쫓는 걸 보고 너 그러다 여우한테 홀릴라 하고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점심때 친구가 도시락을 먹으려고 했는데 도시락통 안이 텅 비어 있었다. 거 봐라, 홀렸지? 그는 그렇게 말한 다음 자기 도시락을 반 나눠주려고 도시락통을 열었다. 그런데 도시락통 안에는 먹다 남은 밥이 깔끔하게 통의 절반만큼만 남아있었다. 이 이야기는 전에 읽은 적이 있죠. 약간 농부와 여우 이야기로 전에 읽었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선 되게 유명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여우의 뭐라 해야 될까? 신묘함? 신묘한 힘 같은 거를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괴담인 것 같아요. 누가 다 먹고 홀렸다고 하는 거 아님? 그럴 수도 있어. 기억력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 아니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리어카가 돌바닥 이런 거를 막 지나가니까 밥이 압축이 됐다. 2분의 1로 압축이 돼가지고 착각을 한 거다. 왜냐면 밥알 사이사이에 그 공기층이 있으니까. 아무튼
전에 읽었던 적이 있는 여우에게 홀리다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는 시체 유기입니다. 친구가 해준 이야기다. 그가 도로공사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가 다니던 공사 현장은 작업용 차량 말고는 쥐새끼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산 속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2시쯤 승용차 한 대가 작업 현장에 침입해 왔다고 한다. 얼른 나가라고 주의를 줘도 차는 들은 채 만 채 공사장 안에서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트렁크에서 커다란 자루를 꺼내어 어깨에 맸다. 자루 속에서는 여자의 팔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 이상하기 짝이 없는 광경에 다들 가까이 다가가길 망설였다고 한다. 그 남자는 땅바닥에 뚫린 구멍 속에 자루를 던져넣고 흙을 덮어서 구멍을 메워버렸다. 자루가 보이지 않게 되자 남자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고 차에 다시 올라타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누군가가 경찰을 불러! 라고 소리쳤다. 백주 대낮에 대담하게도 시체를 유기한 범인은 목격자가 많은 덕에 금세 체포되었다. 경찰의 취조에서 범인이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살해한 여성을 묻으려고 산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맞닥뜨린 공사 현장에 아무도 없는 데다 마침 딱 좋게 파인 구멍까지 있어서 이거 잘 됐다라고 생각해 시체를 묻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범인은 자기가 죽인 여자 이외의 존재를 보지 못했다. 그 당시 현장에는 작업 인원이 10명이 넘게 있었다고 말해도 전혀 믿지를 않았다고 한다. 거기 있었던 작업 인원 모두가 목격자라는 얘기를 듣자 깜짝 놀라서 얼이 빠진 표정이었다는 모양이다. 이야, 뭘까요? 안개가 껴있다든가 뭐 그런 얘기 없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냥 이 살인자가 뭔가에 홀려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였나 봐. 그것도 아니면 뭐 죽은 여자가 복수하겠다 해가지고 시체 유기하는 거를 들키게끔 만든 걸 수도 있고 여자의 힘일 수도 있고 살인할 때 아드레날린 폭발한다던데 그래서 시야가 좁아졌나? 그럴 수도 있어. 뭔가 시야가 이렇게 묻어야 돼. 구멍이다. 그렇게 앞만 보고 그렇게 묻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시체 유기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불마기 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히도메라고 합니다. 직장 동료가 해준 이야기다. 소방대에서 대규모 산불을 진화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소방 호스를 조작하고 있었는데 다 불타서 잿더미로 뒤덮인 산의 경사면에 무언가 보였다. 작은 물색? 파란색 얘기인가? 작은 물색 꽃이 한 송이 똑바로 고추 서 있었다. 그 꽃을 본 나이가 지긋한 동료 소방수가 중얼거렸다. 아, 불마기 꽃이 피었구나. 이 산불은 크게 번지진 않겠어. 아니나 다를까 산불은 그날 저녁 무렵까지 무사히 진압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물색이 정확히 뭐야? 물처럼 생긴 건가? 물 색깔? 이거 뭐야? 물색 또는 아쿠아는 하늘색 계열의 색이다. 물색이라고 하는구나. 신기하네요. 이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 불마기 꽃이라는 게 또 있나 보네요. 불마기 꽃 쳐볼까? 불마기 꽃. 딱히 한국에 검색 결과는 없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해설이 있습니다. 불마기 꽃은 아마 그 히도메가 불을 막는다는 뜻의 히도메 객건이 하는 생각 끝에 창작한 명칭입니다. 왜? 히도메구나. 이렇게 말한 거구나. 번역이 이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아무튼 불마기 꽃이라는 이야기였고요. 금기시 되는 말이라는 괴담입니다. 뇌조 1호 씨의 이야기 앞에 쭉 그 괴담들 써준 분 이름입니다. 뇌조 1호 유명한 그 괴담 글 쓰시는 분인데 아무튼 뇌조 1호 씨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 보니 생각난 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 아버지, 이하 형.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동생이랑 같이 근처 산에 땔감을 주우러 갔다가 겪은 일이다. 산간 벽지인데다 미신도 많은 이 동네에선 원숭이, 개, 고양이 등등의 말을 산에 가기 전이나 산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입에 담지 않도록 산에 가기 전에 부모님이 몇 번이고 주의를 줬다고 한다.
하지만 그 말을 잘 지켰던 형과는 달리 동생은 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장난삼아 원숭이라는 말을 마구 하기 시작했다. 그만두라고 말리는 형의 말도 듣는 둥 마는 둥 동생은 계속해서 원숭이라는 말을 써댔다. 그러자 갑자기 산이 어둑어둑해지는지라 깜짝 놀라서 하늘을 올려다본 형은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에 거짓말처럼 새까만 구름이 생겨나 형과 동생의 머리 위쪽에 모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주위의 분위기도 이상하게 술렁거려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불길한 예감을 느낀 형은 동생에게 호통을 쳐 입을 다물게 한 다음 주운 나무를 내던지고 허둥지둥 집으로 도망쳐왔다. 집에 있었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 집에 있었던 아버지는 헐레벌떡 도망쳐온 형과 동생이 설명을 하기도 전에 너희들 산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나 하고 지적해 오셨다. 어떻게 안 건지 물어보는 형에게 아버지는 마당에서 산을 보고 있었는데 구름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산의 일부분에만 모였다가 잠시 후에 사라졌다 라고 대답했다. 물론 그 일부분이란 형제가 땔감을 줍던 그 부근이었다. 일단 한바탕 혼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한 형은 아버지한테 너가 눈치 못 챘으면 못 들어왔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참고로 동생 같은 짓을 했다가 크게 다치거나 정신이 이상해져서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는 모양이다.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 그 덕에 나도 산에 들어갈 땐 조심하고 있다. 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뭔가 원숭이나 개, 고양이 관련한 그런 터줏대감? 그 산의 신 같은 것들이 좀 해를 끼치는 건가? 신기하네요. 원숭이의 악마, 개의 악마, 고양이의 악마 이런 게 있다든가. 아무튼 간에 일본은 참 이런 금기가 많아. 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한국이랑 약간 다른 느낌이죠. 한국은 저렇게 약간 뜬금없는 괴담은 딱히 없어. 그냥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한국은. 근데 일본은 생뚱맞은 거 금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또 글쓴이 분이 보충 설명을 해준 게 있네요. 명확한 이유는 들은 적이 없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 말씀으로는 다리가 넷 달린 동물을 전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냥꾼의 경우 사냥감 이름을 말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함부로 마구 불러대는 건 아직도 금기시되는 모양입니다. 확실히 산의 신이나 산 자체의 분위기를 해치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509는 그러니까 위에 썼던 글은 이미 50년 정도 지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다쳤다는 사람은 개라든지 원숭이 등의 이름을 연달아서 부른 직후에 한쪽 면이 절벽인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몇십 미터나 미끄러져 떨어진 결과 안 부러진 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온갖 뼈가 부러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설령 우연이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그걸 시험해보는 건 두렵기 때문에 산에 들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말이 없어집니다. 확실히 그래. 산에서 까불까불대면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좀 그런 경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개의 수호신, 원숭이의 수호신 같은 게 있는데 원숭이 잡아야지, 개 잡아야지, 개고기 먹어야겠다 이런 얘기 하면 거기 사는 개의 신이 뭐라고? 난다고 그래 하면서 막 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 인간한테.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 같긴 하다. 또 누군가가 또 여기다가 쓰레를 남겼는데, 산에서 동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예를 들자면 남의 집에 찾아와서 멋대로 그 집의 애완동물한테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은 짓으로 산신은 그걸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산신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지,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작자들은 일본어를 쓰지 않잖아. 그 자연의 그런 언어 같은 걸 쓸 거 아니야. 돌고래들이 쓰는 언어 그런 걸 쓸 거 아니에요, 동물이니까. 근데 갑자기 인간의 언어로 원숭이 어딨냐 하면 왜 원숭이라 그래? 쇼키쇼키인데 나는 쇼키쇼키라 부르는데 쟤는 원숭이라 부르네? 열받네? 하면서 인간 때려 죽이는 게 아닐까? 또 쓰레가 또 달렸는데 이것도 읽어볼게요. 산의 신은 여신으로, 맞아, 산의 신 여신이야. 본 적이 있어요. 산의 신은 여신으로 개나 원숭이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산에서만 쓰는 말들이 있으며 짐승을 칭할 때는 마을에서 쓰는 이름과는 다르게 부른다는 것도요. 맞잖아. 맞잖아. 제가 한 말 맞잖아요. 쇼키. 나는 쇼키쇼키라 부르는데 닌겐들은 원숭이라 부르네? 열받네? 하고 조져버리는 그런 느낌. 맞네. 제 말이 맞네요. 조사해보니 바다에서 쓰는 어휘 중에서도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말들이 있는데 원숭이는 역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아요. 다른 슬에서 본 원숭이의 시인은 괴이 이야기도 그렇고 원숭이에 관련된 금기나 괴담 중엔 개인적으로 무척 흥미로운 것이 많습니다. 맞아. 원숭이가 뭔가 섬뜩한 거는 인간이랑 닮았기 때문이겠죠. 약간 불쾌한 골짜기의 좀 원조격이랄까? 로봇이 나오기 전에 원숭이가 인간이랑 가까우니까 좀 뭔가 불길해. 무서워 뭔가. 아무튼 또 여기 관리자의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오, 뭐야. 마타기 말 이랬는데요. 일본 도호쿠 지방의 사냥꾼 마타기들은 산속에서는 마타기 말이라는 특별한 말을 쓰고 마을에서 사용되는 말이 산속에서 쓰이는 것을 기피했다. 예를 들자면 죽다, 시누를 수저를 놓다, 사지토루라고 했으며 곰, 쿠마를 이타즈라고 하는 등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휘파람을 분다든지 여자와 대화하거나 그 몸에 닿거나 총 위를 가로질러서는 안 되는 등 금기사항도 많았다. 여자와 대화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 일본 산에 산신들은 여자기 때문이구나. 그런 거 아니야? 여자 신이 산에 있는데 사냥꾼이 다른 여자랑 대화를 해? 열받네. 여기 주인은 난데 외간 여자랑 대화하네. 열받네. 그래가지고 때려 죽이는 게 아닐까. 약간 또 그거 생각나네요. 목미. 수박을 목미라고 부를 거야. 좀 그런 생각. 그거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고. 계속 읽어볼게요. 험난한 설산의 자연과 맞서온 마타기들은 산은 산신이 지배하는 장소이며 곰은 산신령께서 내려주신 선물이다. 사냥에 나서기 전에 목욕제계를 하고 나가야 한다 등등 독특한 신앙을 갖고 사냥감을 처치할 때에는 특별한 주문을 외운다. 마타기들이 믿는 산신은 추녀라고 해서 더욱 못생긴 쑥이미를 바치면 산신이 기뻐한다고 한다. 마타기 문화의 발상지라고 전해지는 아니 땅에서는 어엿한 한 사람의 마타기로서 집단에 속하는 위식, 성인식 때 성인은 비둘기, 그러니까 성기를 세우고 미친 듯이 춤추며 산신과 상징적으로 교합한 후 결혼하는 위식, 쿠라이도리라는 풍습이 행해지고 있었다. 여신이랑 추녀, 여산신이랑 한판 하는 거구나. 역시 성진국인데 이런 걸 하는구나. 이 의식은 같은 마타기 외에는 공공연히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속학 조사의 청취 기록에서 확실히 밝혀졌다. 이러한 풍습에 대해서 아이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의 의견이 있다. 또한 마타기 말도 아이누어와의 유사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아이누 문화와 마타기 문화의 유사성은 기행문 작가인 스가의 마스미에 의해서 에도 시대부터 지적된 바 있다. 야, 신기하네요. 야스를 그럼 사냥꾼들은 다 그 여신이랑 여신의 뭐랄까 세컨이고 뭐 서드고 뭐 그런 거네. 한 번만 해주면 되나? 그렇겠죠? 예. 자, 또 참조 글이 또 있는데 금지어에 대한 글입니다. 산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뜻하는데 여자와 관련된 말, 죽이다 혹은 죽다라는 말과 관련된 말 등등 이 금기를 어기면 엄중한 벌이 있었다. 아키타 모모무라와 이타무로에서도 원숭이를 원숭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다. 모두들 원숭이를 온차마라고 불렀고 누군가가 원숭이라고 하면 그날은 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와, 개트롤이네. 원숭이라고 말하는 사람. 옛날 기후현에서 유목군, 그러니까 나무를 강에 떠내려 보내서 운반하는 사람이 왔을 때도 원숭이라는 말을 듣자 오늘은 일 안 나갈 거니까 오늘 임금 내놓게 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호, 일 안 나가는데 왜 내놓으라 그래? 그만큼 원숭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네. 원숭이, 그러니까 사루는 사라지다, 떠나다로 죽음을 연상시키는 느낌이 있어서 메이지 시대 즈음에는 보통 사람들도 원숭이라는 말을 꺼려
산 사람이라고 불렀다. 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루랑 원숭이라는 말과 사라지다라는 말, 떠나다라는 말이 발음이 똑같아서 말을 안 하게 된 거구나. 약간 한국에서 사층, F층으로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네요. 산신은 여자이므로 여자는 산신이 질투하기 때문에 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축제 때도 정월 7일에 산에 들어가는 날에도 이 금기는 변함이 없었다. 나스 산기슭의 민속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하네요. 이 금기는 변함없었다. 누가 원숭이라고 불러? 쇼키쇼키인디. 그니까 쇼키쇼키라 부르세요. 앞으로 원숭이는. 자, 금기시 되는 말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아우, 재밌었네. 확실히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징크스랄까?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 바닷사람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어떤 날에는 뭐 일 안 나가고 어떤 날에는 뭐 절대로 뭐를 하지 않고 그런 거. 산이니까, 산에는 위험한 동물이 많으니까 확실히 이런 게 많긴 하겠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니가 있어 라는 이야기고요. 옛날에 제 친구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초등학교 소풍을 산으로 가서 단체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찍은 사진을 어머니께 보여드렸더니 그분은 오니가 찍혀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눈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형도 어머니랑 똑같은 장소를 가리키면서 여기 오니가 있어 라는 겁니다. 그 친구의 형님과 어머님은 소위 말하는 영감이 강한 부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산은 사실 이름에도 귀신 귀자가 들어가 있고 오니에 관한 전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허, 제가 봤을 때는 이 형이랑 엄마가 놀리려고, 애가 초등학생이니까 무섭게 만들려고 이렇게 구라를 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있을 수도 있죠. 예. 실제로 오니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소풍 갔다 왔는데 엄마가 저래, 또 형이 저래 이러면 그냥 위심만 할 것 같은데. 엄마 미워. 형 미워. 자, 다음 이야기, 연인 소개라는 글입니다. 친구가 해준 이야기. 냇가에 낚시를 하러 가서 산속 시냇가에 위치한 평지에서 야영을 하던 날 밤에 생긴 일이었다. 낚싯대를 손질하고 있다가 모닥불 건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형태가 희미하고 확실치가 않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무언가는 물끄러미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그 낚싯대를 달라고 말을 걸어왔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자기 연인이 될 만한 사람을 데려온다면 낚싯대랑 바꿔주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것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한 다음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다. 순순히 그것을 따라갔더니 잠시 후에 절벽이 불쑥 튀어나와 보이는 장소로 나오게 되었다. 한 아가씨가 유서라고 쓰인 봉투와 약병을 든 채 쓰러져 있었다. 에? 친구는 당황해서 낚시도구를 내던지고 그 아가씨를 간호해줬다고 한다. 정신을 차리자 그를 이 장소로 데리고 온 그것은 모습을 감춘 뒤였다. 어느샌가 낚싯대 2개와 어롱, 잡은 물고기를 넣는 구덕, 그 어롱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사라진 2 자루의 낚싯대 중 하나는 은어 낚싯대였는데 꽤 비싼 거라서 상당히 시무룩했었다고 한다. 그때 구해준 아가씨는 나중에 친구한테 시집을 와서 지금은 그의 아내이다. 와우, 왜 죽으려고 했는지, 이 아가씨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뭐 이런 건 없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 낚싯대랑 한 낭자랑 이렇게 딱 바꿔줬네.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운명적인 만남이긴 하다. 저렇게 구해주면 계속 챙겨주면서 왜 죽으려고 해요? 죽지 마요. 이거 좀 드세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자기 이야기하고 상담하면서 딱 그 친해지기 좋겠다. 물론 살자 하려고 한 그게 좀 안타깝긴 하고요. 로코 한 편 뚝딱이다? 그죠? 잠깐만요. 떨어지지 마세요. 약간 그 꽃보다 남자 구혜선처럼 딱 구해주고, 로코 한 편 뚝딱이네요 진짜.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속의 공. 아는 사람이 해준 이야기다. 뇌조 1호님은 아는 사람이 진짜 많네. 계속 괴담이 계속 나오네. 아는 사람이 해준 이야기다. 마을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산속 깊숙이 난 길을 걷고 있었을 때였다.
좀 앞쪽의 땅바닥에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가 기세 좋게 떨어져서 박히는 것이다. 퍽 하는 무거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놀라서 달려와 봤더니 야구할 때 쓰이는 경식, 그러니까 딱딱한 야구공이었다. 그 공을 손에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하늘에는 구름이 약간 껴서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다. 오잉? 뭐요? 그냥 근처에 야구장 있던 거 아니에요? 일본에 생활체육 많이 돼 있으니까. 아 근데 마을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오타니인가? 예. 오타니가 레전드 홈런 친 거 아냐? 모르겠네요. 공교롭네. 그냥 근처에서 펑고 하든가 그냥 혼자 배팅 연습하다가 걸로 날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썩은 개그 아 시청자가 빠지네. 썩은 개그 하니까 죄송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노크입니다. 아는 사람이 해준 이야기. 그 사람은 등산철과는 좀 거리가 먼 시기에 산에 올라서 캠프장에서 홀로 숙박하고 있었다고 한다. 약수터랑 깨끗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참 고마웠다고 한다. 그런데 밤중에 참을 수가 없어서 볼일을 보러 갔을 때였다. 볼일을 보려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무서워하면서 밖으로 나와봤지만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다. 그는 결국 날이 밝을 때까지 한숨도 못 잤다고 한다. 그냥 바람 소리 아닐까요? 바람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돌이 굴러왔다든가. 근데 보통 이런 건 바람 소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이 라는 괴담이고요. 친구 아버님이 아직 젊으셨을 무렵의 이야기이다. 그분이 혼자서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어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곳에 나 말고 다른 등산객이 있는 걸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새에 또다시 어이 어이 하고 처음에 소리가 들렸던 방향이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다시 들려오는 것이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가 날 때마다 항상 다른 방향에서 들려오는 것. 그리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그분은 불이 나게 산을 내려오셨다고 한다. 어허, 뭐야? 그냥 그 두 사람이 있고 중간에 끼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냥? 이 아버지가? 여기서 어이 부르고 뭐지? 어이 무서워 하고 도망친 것 같은데 그냥 공교롭게 공포스러운 상황이 조성이 된 게 아닌가. 그냥 끼인 거지. 그냥 끼인 거야.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겁이 많은 아버지네요. 겁이 많은 아버지. 바지적삼 다 적시셨네. 산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 흰뱀 죽이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나 흰 뱀을 죽인 적이 있어. 그게 분명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야. 친구랑 둘이서 근처 얕은 개울을 따라 산 쪽으로 철벅거리면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어. 탐험이다 하고 어드벤처 대쇼. 꽤 오래 올라와서 날이 저물어갈 무렵 5m 정도 떨어진 건너편 개울가에 흰 뱀이 이쪽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 친구가 바로 빈 병을 던져서 훌륭하게 맞췄지. 그런데 그때 위에서 잔뜩 화난 목소리로 뭐하는 짓이냐? 저주받을 거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 흰 뱀은 경련하고 있었지만 이윽고 움직임을 멈췄어.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13년이나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 건지도 모르지. 다만 그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어. 나랑 친구 둘 다 흰 뱀에 칭칭 휘 감기는 꿈을 며칠 동안 계속 꾸게 된 거야. 곤충 기르는 걸 정말 좋아했던 친구네 집에선 벌레들이 다 죽어나가고 친구는 만날 때마다 머리카락이 빠지더라고.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친구 부모님이 사정을 듣고 나서 액땜을 받으니까 겨우 진정되더라. 그 친구랑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데 좀 신경 쓰이는 점이 있어. 걔 얼굴이 뱀이랑 쏙 빼닮았거든. 이런 미친 흰 뱀이 그 아이에게 빙의를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 뱀이 걔 친구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살고 있는 건가? 뱀상 카리나인가? 예. 데뷔초 카리나 느낌? 야, 벌레들이 다 죽어나간다. 왜까? 뱀독 때문인가? 친구는 만날 때마다 머리카락이 빠졌다.
이거 불쌍한데? 아하. 아무튼 흰뱀 같은 영물 같은, 딱 봐도 누가 봐도 영물이잖아. 무신론자도 영물이라고 생각해, 흰뱀은. 근데 그런 흰뱀을 맞춰서 죽여? 이거는 위험하죠. 여러분들도 그 영물같이 생긴 뭔가를 보시면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물론 뭐 동물 자체를 괴롭히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다음 이야기입니다. 흰뱀 죽이기. 재밌네요. 그리고 뭔가 이런 영물을 건드리는 그런 썰은 초등학교 때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 일본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냐하면 성인이 되고 나서 죽으면 현실적으로 뭔가가 많이 어긋나는데,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면 10몇 년 지난 일이라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거는 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마무리하기 편하니까 초등학교 때 벌어진 일이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본 괴담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괴담 만들기가 쉽달까? 초등학생 때 일로 만들면. 자, 다음 이야기는 일정량이라는 괴담입니다. 내 고향집은 상당히 산속 깊은 곳으로 산 생활이 일상이었다. 아버지는 젊었을 무렵에 사냥꾼이었고 할아버지는 지금도 벌목 일을 하곤 하신다. 산은 분명 즐겁고 좋은 놀이터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한테 줄곧 이런 소리를 들어왔었다. 산에 대한 경의를 잊으면 안 돼요 하고. 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사냥 일을 관뒀다. 최근에 들은 바로는 건강 그 자체였던 아버지의 몸에 갑자기 엄청난 통증이 달리더니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와 얘기해 본 결과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사냥감을 잡아서 그런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 할아버지는 허둥지둥 산에 공물을 바치고 깊이 사죄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거짓말처럼 통증이 없어졌다고 한다. 아버지는 지금도 산에 바치는 공물을 잊지 않으신다. 아하. 결국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싸그리 씨를 말린다든가 너무 많이 잡는다거나 하면 산의 워라밸이 깨지잖아요. 동물이 너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잖아, 산이. 그러니까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당히 하라는 거죠. 예. 곡물도 바치면서 산에 대한 고마움도 가지고. 워라밸이요? 그냥 해본 말입니다. 예. 별 뜻은 없었고. 자, 다음 괴담입니다. 시즈오카현 산의 불가사의. 불가사의 궁금한데요. 시즈오카현의 산에서 불가사의라고 한다면 첫 번째 미즈쿠보의 이케노 타이라, 두 번째 쿄마루 모란. 첫 번째 미즈쿠보의 이케노 타이라는 슈우치군 미즈쿠보 마을에서 1시간 정도 산을 올라가면 있는 이케노 타이라라는 곳인데 수년에 한 번 물이 솟아나 연못이 된다. 그 연못은 며칠 새에 사라져 버린다. 지금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야, 이거 신기하다. 그럼 며칠 안에 가야 되는 거네. 한번 연못이 나오면. 궁금해서 보고 싶잖아. 야, 이게 신기하네요. 이거 진짠가? 나 이거 궁금하다. 이케노 타이라 쳐볼게요. 이케노 타이라 쳐보았을 때 이케노 타이라는 일본 니카타현 묘코시에 있는 온천 스키 리조트와 연못의 이름이다. 에이? 이거 진짜잖아. 표고 650m에 위치한 웅덩이로 세로 70, 가로 40, 깊이 1.2m의 크기입니다. 연못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친.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환상의 연못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산길에 토사 붕괴 위험이 있어 통행이 금지됐다라고 덧붙였다. 이거 진짜라고요? 이게 이 연못이 발견된 게 2010년대 이 기사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신기한데요? 야, 연못이 또 커. 세로 70에 가로 40이면 진짜 큰데? 야, 이거 신기한데요? 자, 두 번째 쿄마루 모란 이야기도 한번 봐야겠죠? 슈우치군 하루노 마을 교마루의 모란 계곡 바위벽 위에 우산만한 모란꽃이 핀다. 쿄마루는 남북조 시대 1336년에서 1392년의 남조 측의 카쿠레 자토 속세를 등지고 숨어 사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교마루가. 이 꽃의 종류가 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우산만한 모란꽃이 핀다 라는 게 불가사의라는 거죠. 뭐야? 왜 이렇게 큼? 영양이 많은가 봐요. 뭔가 우산 아냐? 모란꽃처럼 생긴 우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거나 쿄마루 모란보다는 이케노타이라가 진짜 신기하다. 뭐냐고 대체. 이케노타이가 진짜냐고. 아 정말 딱히 뭐 엄청 유명하진 않네요, 한국에서는. 아무튼 신기한 일입니다. 자, 우와, 저 쿄마루 모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산만한 모란이 날이면 날마다 피는 건 아니고 60년마다 한 번 핀다고 합니다. 아니 미친 거 아냐?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되는데. 핀다고 하면 일본인이라면 가야 되는 거 아냐? 신기하네. 저거는 뽑으면 얼마에 팔릴까? 뽑아서 박제해야 되는 거 아냐? 뽑아서 따로 이렇게 뭐 용액에 담아가지고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근데 그러면 60년 후에 또 안 피겠죠? 예. 살면서 진짜 보기 힘들겠다. 그니까 이야, 이게 우산처럼 생겼다라는 거는 이 꽃이 엄청 크게 핀다는 거겠죠? 라플레시아 아니야 그냥? 신기합니다.